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솜입니다. 소리의 고장 전북에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분이 계십니다. 네,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 출신이자 전북 도립국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모보경 명창인데요. 예능 보유자 심사를 위해서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했다고 해요. 네, 정말 이 소리를 대하는 DNA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최승희 명창 딸이자 최고의 소리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보경 명창을 오늘 반갑습니다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라북도 지정 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축하드립니다. 해주세요. 네. 무척 기쁘고요. 가슴이 참 많이 벅찼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 때문에 많이 가슴 졸이시고 그리고 많이 애타하시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시름을 덜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네. 또 행복이었습니다. 아주 큰 효도를 하셨네요. 그런 셈이죠. 아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거였죠. 어머니, 제일 먼저 어머니였었고 처음 시작도 어머니였고 네. 또 지금 맞아요. 현재까지도 앞으로 제가 죽어서도 어머니 없이는 어머니라는 그 이름 최승희 명창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서는 저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언제나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항상 어머니죠. 네. 아니, 그 6시간 심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6시간 동안 쭉 그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한 네. 일이잖아요. 네. 저희는 완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창이라는 게 요즘 가수들처럼 뭐 3분 동안의 짧은 소리가 노래가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 스토리를 엮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나 네. 저희가 전공이 또 그거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화재 심사 당시에 모보경 명창보다도 어머니 최승희 명창님께서 더 마음을 졸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네, 심사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 대해서 좀 저의 소리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어허. 굉장히 좀 평가를 혹독하게 하시고 저한테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셨거든요. 어허. 그런데 그때 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내 마음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100%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얼마나 울컥하셨겠어요? 저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가야 여기 있다 하고 이제 소리를 마지막 끝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더니 춤을 추시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그냥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었죠. 막 주위 사람들도 다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근데 노래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쫓아가서 어머니 일으키면서 노래 끝까지 부르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네. 100%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뿌듯하셨던 거예요. 네, 네.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네, 네. 따님의 입장으로서. 네. 그렇죠? 네. 그 어머니이신 최승희 명창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정정열제 춘향가를 계승하셨어요. 네. 이 정정열제 춘향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정열제 춘향가는 정정열 선생님께서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선생님께서 혼자 그 기존에 있던 스토리를 가지고 당신이 이면을 만들어서 거기다 곡을 얹어서 만드셨는데 정말 이 선생님께서는 시대를 앞서 가신다고 할 정도로 노래 선율이 현대화됐고 그다음에 그 창극에도 어울릴 만큼 굉장히 극을 잘 소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고요. 아주 세련되게. 네, 제작을 아주 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 음색이 굉장히 탁했기 때문에 그 탁한 목소리로는 소리를 완성을 못 시킨다 해서 혼자 들어가셔서 몇십 년 동안 산에서 독공을 하시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춘향가를 만들게 되셨어요. 그래서 네. 다른 소리들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조금 더
이면이 아름답고 예. 선율적으로도 더 정말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그대로 또 네네. 예, 전승 받으신 거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옛날 소리, 선생님께 배웠던 소리의 음절이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안 됐어요. 네. 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넌 밑제로 소리를 하느냐 어허. 하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악보도 만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네. 춘향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로 만들게 됐어요. 네. 악보가 판소리로 존재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대를 좀 앞서가셔요. 네. 그래서 이 소리가 부르는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게 불러진다. 맞아. 한 선생님한테서 똑같이 소리를 배웠지만 부르는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악보가 또 왜 더 필요하냐면 요즘 현대 사람들은 또 피아노를 많이 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를 쉽게 배우려면 악보로 했을 때 그렇죠. 남녀노소 없이 네. 더군다나 자라나는 학생들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서둘러서 이거를 만드셨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체보가 굉장히 좀 획일화돼 있지만 예. 그 어머니 시절에는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악보 체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제자 중에 재즈 피아노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을 가르쳐가지고 그분이 같이 이제 그 악보를 만들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왔을 때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었는데 이거 좀 같이 보자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틀리는 거 허허.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마지막에 작업을 했었고요. 아 정말 그 작업이 10년이 걸렸어요. 어허. 이 악보를 그래요. 만드는 네, 데. 왜냐면 이 판소리가 네. 그 이야기 형식으로 또 이렇게 네, 전하는 거라 사실 악보 음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악기로 이렇게 체보가 되는 건 그렇죠. 괜찮은데 그 피아노 건반에 이 악보를 체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기에 정말 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앞장서셨네요. 네네. 그렇다면 어머니의 그런 그림자에 가려서 소리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녹록지 않으셨을 것도 같아요. 맞아. 어머니가 너무나 훌륭하셔서 네. 항상 이렇게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큰 부담은 안 주셨으나 저 이제 제 혼자 스스로 부담을 가졌었죠.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유명 인사라든지 아니면 또 예술인의 자녀라 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저랑 똑같이 느끼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무언의 압력, 말씀은 안 하셔도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이 욕을 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는 아, 저 사람 참 도도하다. 어허. 아, 좀 건방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네네.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또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 것이 참 많아요. 아, 이제 되셨으니까 네. 뭘 가장 하고 싶습니까? 전에 못했던 것 중에. 아, 저는 제가 술을 잘 못 먹습니다. 네. 근데 한번 진탕 한번 마셔. 한번 취해보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솔직한 마음이실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게 네. 사실 또 이 취기에서 나오는 게 또 진국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술을 못 드셔요. 알러지가 심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시면 온몸을 긁어야 돼요. 네네. 근데 제가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술만 먹었다면 이제 긁기 시작해 손바닥, 발바닥, 네. 이제 온몸 이제 두드러기가 이렇게 심하게 아이고, 나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럼 못 드시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술 먹을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안 그러는데 네. 누가 또 그런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억울하셨을까요? 제가 최근에까지도 네. 제가 술 못 먹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를 강제로 먹였다가 네. 심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길을 잃고 헤매가지고
숙소를 못 찾아가서 제가 길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명창께서는 처음에 국악을 접했을 때 소리가 아니었다면서요. 초등학교 때 설장곡을 먼저 배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소리는 일단은 어머니께서 저 뱃속에 이렇게 낳기 전까지도 어머니가 공연을 하셨다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됐었고 그렇죠.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게 학생들 가르치고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는 들어서 하고 네네.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는데 그 설장구를 하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해남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었죠. 성민학교. 그 학교는 예체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였어요. 아주 네. 작은 학교였지만 특히 예능 분야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는 학교여서 예. 학교에 농악단이 있었고 네. 그 농악단에서 또 이제 이제 무용도 가르치고 또 가야금도 하고 하는 정말 제일 잘하는 학생들 멤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제가 그 중에 뽑힌 거예요. 국악 DNA를 타고 나셨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설장구는 농악팀에서 설장구를 치는데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뒤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그런데 앞에서 이제 덩, 궁, 따궁 하고 도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앞에서 돌면 차례차례 이렇게 도는데 제가 키가 아주 크다 보니까 이제 꽃가를 쓰면 꽃가리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만큼 내려오는 꽃가를 쓰고 장구를 메고 치니까 네. 서구민학교 농악팀 떴다 그러면 그냥 그 해남읍이 난리가 났었대. 저 보러 나오느라고.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현대무용도 하고 고전무용도 하고 가야금도 하고 다방면에서 네네. 습득을 하셨군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그룹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노래를 또 제일 잘하니까 좀 탑이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센터가 되고 싶지 않은데도 네.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센터가 이제 키가 큰 사람이 올라가면 안 돼요. 가운데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서야 그림이 이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날개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가운데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다음에 세상에 내려가거든 음악을 하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운데 쓰도록 하여라. 그래서 센터를 네네. 잡아라. 그래서 키를 이렇게 작게 좀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무대 공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에 심사, 네. 무형문화재 심사 무대 말고 네. 그 전까지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대사습 장원이겠죠. 한소리 명창부문 명예장원 참가번호 3번 모보경. 네, 축하합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네, 이어서 판소리 명창 부문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때 대사습 때 어머니께서 위암 수술을 그때 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중이었었는데 제가 무대에서 올라가서 소리만 하면 그 화덕 있지요. 예. 그 화덕을 얼굴에 부은 것처럼 열이 확확 나고 불안하고 막 그러셨대요. 긴장하시니까 네네, 그런 긴장하셔가지고. 거구나. 근데 그때 또 대사습 때도 제가 그때 장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주위 선생님들께서 야, 어머니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정열대 소리는 최승희 선생님 대해서 이제 끊어진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나가서 소리를 하니까 어머니하고 어떻게 감히 어머니하고 소리가 같겠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어머니하고 흡사하다 보니까 최승희 선생님하고 똑같이 딸이 소리를 하더라. 금난 장교 없느냐 앞뒤 대비로 활센 채고 금치 오던 다으로 말이냐 에라 이놈 대포수방 일성어라
그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뭐냐면 어머니께서 이제 두 번 다시 나 때문에 대회에 나가서 소리하는 동안에 얼굴에 화덕을 붓는 것처럼 열이 어허. 펄펄 나지 않아도 되고 네. 주먹을 불끈 쥐고 힘들어 하시지도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1등을 하고 장원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어머니가 이제 걱정 안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너무 기쁘고요. 그것 네.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소리의 원천이에요. 네네네. 네. 대사 속에서도 센터를. 네. 네. 역시 주인공은 다르십니다. 센터의 운명이신가 네, 봅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네. 그 어머니 최승희 명창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이렇게 많지는 않고 몇 번 있었는데요. 네. 네. 어머니하고 저하고 딸하고 이렇게 3대가 무대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얼마나 벅차셨을까요? 따님도 소리를 네, 하세요? 네, 지금 이제 둘째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주 정말 똑소리 나게 하거든요. 네. 자식 자랑 하면 팔불출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소리에도 걔도 어려서부터 좀 많이 두각을 나타냈었고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유파 발표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유파 발표회 때 정정열제로 해서 어머니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을 3대가 나와서 하는 게 어떻겠냐 토크를 같이 재밌다. 하면서 네네. 네. 그래서 무대에서 한쪽에 이제 자리를 깔고 사회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토크 콘서트 형식이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어머니가 한번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제가 하고 또 딸이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같이 셋이 이제 합창을 또 불렀었어요. 근데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또 센터시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셨구나. 어머니가 계시고 네, 이렇게 네, 계셔서 네. 센터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네. 이제 키가 제일 이제 어쨌든 어머니하고 그때 했을 때 정말 공연이 너무 좀 감동스러웠고요. 객석에서도 너무나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런 공연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아마 아니, 정말 그 2대가 이렇게 소리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네. 3대가 소리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거의 이례적이죠. 네네. 네. 거의 없죠. 게다가 그 여성의 3대라 네네. 하면 정말 없잖아요. 예, 없어요. 그런 무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무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따님도 소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3대가 소리를 한다는 거에 대한 장점 아니면 뭐 생각하시기에 뭐 어떤 이야기를 또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3대 하다 보니까 딸이 저보다는 할머니한테 더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할머니하고 더 가깝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살짝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수증도 따고 그래서 그런지 또 할머니하고 더 가까웠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따님도 소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왠지 좀 걱정도 앞서잖아요. 네. 네. 내가 걸어온 길이 참 쉽지가 않았는데 딸도 그런 길을 걷고자 한다면 좀 걱정된다, 우려된다 했는데 같이 무대를 서고 또 이수증도 받고 같이 소리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하면 그런 성장기의 모습을 보는 게 어쩌면 그 모보경 명창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또 느끼시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제가 그대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모 명창께서 계승하고 계신 이 정정열제 이 판소리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네.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사실은 더 없어요. 왜요? 그래요? 이제 어렵다고 소문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뜻 배우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요? 겁을 먹는군요. 네, 겁을 먹어요. 어허. 그리고 국악원에서도 그 연수생들끼리도 왜 우리 반에 와서 소리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 어려운 소리를 왜 배우느냐. 쉬운 거 좀 쉽게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제 소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길을 익히기까지가 조금 힘이 들지 그 길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 길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식임새라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음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한 번씩 배워놓고 나면 또 뒷부분도 더 잘할 수 있고 하는데 왜 어렵다고 더 그러냐면 장단이 엇붙임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단이 한 장단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 네. 장단에서 딱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장단이 있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전에 들어간다든지 그 후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잉여걸이라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는 장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세련됐네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수들이 제일 기피하는 이제 대상이죠. 아. 고수 대회에서 예전에 어머니를 만났었을 때는 어머니한테 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가서는 또 저를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워낙에나 어려운 박자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박자가 아닌데 네. 엇걸어서 들어갈 때 소리에 귀만 팔지 말고 네. 그냥 잘 듣고 또박또박 치면 맞아요. 근데 더 잘 치려고 가락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엇걸어서 들어가서 네. 그게 이제 장단이 좋아가지고 안 그렇구나. 맞아지는 거죠. 귀 팔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아, 네, 그렇게 소리에 말해요. 귀 팔려가지고 자기들이 틀려놓고 어렵다고. 억울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유, 하신가 속상해라. 봐요. 자, 앞으로 또 어떤 소리를 내는 명창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감동을 주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그냥 소리로 모든 만물을 뭐 다 이렇게 다 익히듯이 제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제 목소리가 좋아서 감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소리 이면에 맞게 제대로 소리를 함으로써 같이 동화가 돼서요. 그 옛날 그 동화책 뭐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그런데 같이 감명이 돼서 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같이 정말 마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제가 이 정정열제 소리가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맨바닥에 헤딩한다 생각하고 이제 목담 최승희 판소리 보존에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대회를 올해 이제 4회째 지금 판소리 전국 대회를 하고 있고요. 네. 7월 25, 26일 할 겁니다. 그리고 26일 날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제자 발표회를 또 같이 정정열제를 배우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다 모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제자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 발표회는 할 예정이고요.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걱정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관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가 준비한 거 최대한 노력해서 공연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머니의 길을 같이 걸어온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국악의 많은 발전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나중에는 네. 모보경제 무슨가가 나오기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